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호흡 시간으로는 마지막으로 바로 DNA와 RNA, 핵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핵산의 기본 단위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목에 유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DNA가 바로 이중나선 구조인데 그게 더 어떻게 분열하고 어떻게 해서 자손한테 연결되는가와 또 염색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핵산은 바로 뉴클레익 애시드 NA가 핵산이에요. 여기에서 N과 N을 따서 핵산은 NA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DNA와 RNA가 있어요. 근데 DNA는 여기에서 보시면 DE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대옥시가 앞에 붙어 있어요. 리보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옥시겐이에요. 옥시의 저기가 옥시겐을 뜻하고 여기는 DE, 의지아웃. 여기에서 산소를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산소를 리보스에서 떼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N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보스는 그냥 리보스예요. RNA는 리보스 그래갖고 RNA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DNA는 핵 속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물질 그 자체예요. 그는 밖으로 안 나와요. 그냥 안에만 있어요. 얌전하게 유전 암호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요. 그런데 RNA는 바로 세포와 핵 속에 가서 DNA는 유전 암호를 갖다가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우리 몸에 많은 거. 우리 몸에 딱 맞는 거,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그래서 피부가 너는 엄마 닮아 좋다, 아빠 닮아서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전 암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외로 유전 암호 사이에는 바로 잘못된 거가 있대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 그거는 떼어버려요. 떼어버리는 가위질하는 또 RNA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여기에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세 종류로 배우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 RNA 종류가 더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티드예요. 그건 RNA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데옥시리보스 산소가 하나 빠졌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C5 여기에서 H10포라고 O4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가 2대1이 못 돼요. 그런데 여기 리보스는 바로 2대1이 돼요. H2O가 돼요. 그래서 리보스 갖는 RNA는 핵과 세포질 속을 물 분자를 가졌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을 합성해 주나 봐요. 부지런해요. 근데 여기에는 물 분자가 안 되죠. 하나가 못 되니까 핵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DNA 뉴클레오티드를 보면 염기만 달라요. 염기만 4종류죠. 근데 당이랑 인산이랑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 염기 4개가 어떤 저기냐 해서 이거에 대해서 유전 암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RNA는 티민 대신에 DNA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거 그림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핵 속에 있는 DNA,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로 돼 있다겠어요.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표피세포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입천장을 살살 긋거나 해가지고 뭐 차를 마셨을 때 그 커피잔 속에 있는 거랑 그런 거는 전부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계속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핵 속에는 바로 유전 물질 DNA가 있어요. 그래서 DNA 검사한다, 유전암호 검사한다, 그 유전 검사한다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핵 속에 있는 건데 세포질에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엄마만 저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수정을 할 때 정자에 핵만 들어가거든요. 머리빵만 들어가요. 핵물질만 들어가지 세포질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질은 엄마 거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도. 그래서 얘는 목에 유전을 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다가 안 되면은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친자 확인할 때, 친장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DNA는 여기에는 모계 유전만 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염기가 4개죠. 근데 얘네들은 짝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잊을 수 없는 짝이죠. A는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은 시토신만 결혼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해요. 만약에 이것이 짝을 잘못 자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염색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들든지 또는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죠. 2개는 수소 결합 2개로 만들어지고 합쳐지고 결합되고 이건 3개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 분자에서 얘기했듯이 수소 결합은 약해요. 약해서 빨리 결합도 하지만 빨리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하나가 둘로 갈라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는 DNA는 2벌이 되어야 되거든요. 2개의 세포로 나눠주면 2개, DNA가 바로 DNA 그 이중나선 구조도 2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염기장은 변화가 없다겠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잘 풀어지니까 수소 결합이 쫙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가지고 하나가 염기가 있잖아요. 한기가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염기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2벌이 딱 되면 세포질도 분열해 가지고 바로 2개의 세포로 만들고 정자도 수만이 만들고 난자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DNA 반보정적 복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DNA는 스스로 복제를 해요. 스스로 복제하는데 한쪽은 원래 거고 한쪽을 더 거기에 맞춰서 두드러 맞춰서 이제 복제하는 거예요. 염기장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DNA 그 암호가 전부 여기가 저기가 바로 유전자냐? 그러면 유전자에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DNA 나선을 쭉 그려놨죠. 유전자는 그 DNA 염기짝의 번호 있죠. 이것에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전자를 구성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합쳐가지고 유전자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DNA 분자가 있다 하면은 바로 유전자는 그 DNA 암호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유전자를 결정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염색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염색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DNA 구조는 AT, GC, TA 이거 바꿔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유전 암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 나선으로 된 것이 만약에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것이 유전 암호가 흐트러지거나 망가지면 안 되니까 코일처럼 막 꼬여요. 코일처럼 꼬여 가지고 바로 이렇게 코일처럼 막 꼬였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이거는 염색사예요. 실처럼 보통 핵속에는 염색사로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유전암호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 풀어져 갖고 유전암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염색사인데 세포가 나눠질 때는 여기에 또 코일처럼 무진장 많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갖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게 염색체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바로 이제 요거는 상염색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저게요. 이거는 하나 2개가 한 쌍이에요. 상동염색. 이거 2개는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쭉 나열돼 있는데 요거를 상염색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염색체는 여자는 똑같은 모양의 XX예요. 여자는 XX, 성염색체가. 남자는 XY예요. 그 Y가 하나. 근데 이 Y 하나가 X가 아무리 잘못해갖고 많이 이제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Y 하나만 들어가면 남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빼먹었어요. 그 에너지원으로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뇌는요, 뇌세포는 연료로 포도당만을
갖다가 만들어요. 포도당만 연료로 사용해요. 거기 혈관 장벽이 있어갖고 뇌 속으로 들어갈 때 기름기 있는 거나 단백질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도당만 들어가고 그 대신 뇌세포 속에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바로 젖산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더 좋아요. 뇌 발전을 위해서나. 그러니까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순환으로 가요. 심장을 비롯해서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온몸의 혈관에 대해서랑 그 설명을, 혈액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혈액순환이 끝나고 나면 오줌이요, 배설계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